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보미님께서 광고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나간 것 같다라고. 아, 그러네요. 야, 이거 좀 시간을 앞당겨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감기 기운 때문에 시간이 자꾸 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또 출발 시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 이상민, 박성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제가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윤석열 오늘 재판을 보면은 향후에 다른 재판들,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재판을 보면은 향후에 다른 재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이 내란 사건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일반적인 어떤 판결을 내린 거다. 뭐 12.3 계엄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12.3 계엄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국무위원, 장관 등등 또는 국무총리 이런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을 한 태도, 이것이 과연 내란 가담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버리죠. 야, 그거 다 내란 맞아. 너 내란 가담한 거야. 그리고 계몽령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윤석열이가 지난 1년 동안 시끄럽게 떠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에 대해서도 야, 그런 게 어딨어, 계몽령이 어딨어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다른 장관들, 이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사실상 이진관 판사한테 먼저 선례가 되는 판결을 딱 내려줌으로써 나머지 그 뒤를 따라오는 판사들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쇠빙선 역할을 한 게 이 이진관 판사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원래 이 이진관 판사가 맡았던 이런 행동은 원래는 지기현한테 내려진 거였죠. 지기현이가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고 또 재판 질질 끈 거는 다른 판사들도 피고인 막 풀어주고 재판 질질 끌고 이렇게 하라는 일종의 묵시적 지령 같은 거였어요. 그건 누가 내린 거야 그러면? 조희대가 내린 거지 뭐. 자, 그랬는데 시민들의 저항이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아마 조희대나 지기현은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쯤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내란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질 끌었던 거고요. 어쩌면 자신들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면 그 뒤에 내란 재판은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줄 자, 그래 지기현 네가 잘해봐. 뒷일을 우리가 책임질게. 뭐 요랬던 거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기현한테 갔던 쇠빙선 역할이 이진관 판사한테 갔고 이진관 판사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유야무야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박성재나 이상민 얘네들도 중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윤석열한테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는 건 둘째 치고 박성재, 이상민도 아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저와 같은 판단한 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박성재의 운명은 이라는 기사가 오늘 떴어요. 내란으로 규정되었고 언론사 단선 단수.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도 한덕수한테 중형을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 이상민하고 협의를 했대잖아. 자, 그런데 이상민은 협의를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실행 단계까지 가죠. 한덕수보다 이상민의 형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23년이기 때문에 이상민은 징역 30년은 기본으로 나온다 봐야 되죠. 자, 그리고 그동안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오리발 내밀고 나는 그냥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박성재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박성재의 이 사건 구조가 한덕수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요. 왜? 끝까지 자기는 가담한 적이 없다. 내가 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가담하지는 않았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은 위법한 행동이 아니고 위법했는지 인식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박성재가. 그러니까 박성재하고 한덕수하고 되게 비슷하지. 한덕수도 아니 나는 그냥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자고 했을 뿐이지 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을 뒷받침해준 행동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전후 상황이라든지 한덕수가 이 계엄 국무회의를 연 과정 또는 참석자 명단 등등을 볼 때 야 한덕수 너 주요임무 종사 맞아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닌 척 하지 마. 근데 박성재 역시 똑같죠. 내란 주요임무 종사가 맞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자기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래. 한덕수도 법적인 절차 진행했다 그러지. 따라서 박성재는 한덕수와 사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덕수한테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다면 박성재한테도 중형 선고될 수밖에 없죠.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 단수 때문에 중형, 박성재는 한덕수와 구조가 비슷해서 장형입니다. 박성재는 정말 마지막까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이게 위법하다는 인식한 적이 없다. 그냥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이 혹시라도 합헌이면 이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오늘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내려버렸죠. 한덕수가 그렇다. 따라서 박성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성재 재판이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거는요. 박성재 재판의 재판장, 판사가 이진관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지. 박성재 재판은 이번에 막 시작이 됐어요. 1월 26일 날 첫 공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이진관이야. 그런데 이진관이 오늘 한덕수 판결에서 박성재한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딱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중형이니까 박성재도 중형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박성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자, 박성재는 계엄 직후에 법무부 주요 간부를 일제히 소집합니다. 그리고 계엄 후속 대책 마련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구치소에 몇 명이나 추가로도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구치소에 몇 명이나 더 추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보사 또는 이 방첩사, 기무사 등에서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해 올 예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어디에 수용하면 되느냐, 요걸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란의 가담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내란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이잖아. 정치인 체포, 그 윤석열이가 포고령에서 선포한 내용이잖아. 그걸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또는 시민들이 시위하다가 붙잡혀오면 구치소에 잡아 가둬야 되니까 빈자리 찾아보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박성재는 내란에 가담한 놈이 많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뭐라고 주장한다? 아니,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아무래도 잡혀올 사람이 생기겠구나. 그러니 걱정되니까 여력을 좀 확인해보자. 이 단순히 그런 생각이었다. 내란에 가담한 생각이 아니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자, 그런데 박성재의 행위를 도저히 선의로 봐줄 수 없는 게 출국 금지와 관련된 준비도 하잖아요. 합참, 그러니까
계엄사의 합수부 여기에 이 검사를 파견하려고도 하고요. 계엄 옹호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박성재는 내란에 가담을 한 거죠. 본인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계엄이 선포가 되면 일상적으로 반사적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자체가 내란의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죠. 왜? 너네 장관이야. 너네 국무총리야. 니들은 위법한 계엄령을 막을 의무가 있어. 한덕수 네가 공직 생활한 게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그걸 몰라? 박성재 네가 법무부 장관이야 임마. 근데 네 역할을 몰라? 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라는 게 오늘 판결의 얘기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박성재는 그럼 이제 죽었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 박성재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밤에 있었다는 안가해동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윤석열의 탄핵을 저지하려고 하는 모의가 진행이 된 걸로 보이죠. 또는 계엄을 수습하려고 하는 모의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 발견된 메모 안에 뭐가 나왔다고? 윤석열 탄핵 저지 이런 메모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재는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명백한 거죠. 내란의 주요 임무 내란 수괴를 도망치도록 내란 수괴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지침 만들고 한 거 아니에요. 가담한 거. 이게 내란 주요 임무지. 달리 내란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가 중형을 선고받은 그 구조와 박성재는 논리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사건이 이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했냐 안 했냐 따질 필요가 없어. 이미 했어. CCTV 나오고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명백한데 그 구체적인 행위를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몰랐어요 라고 바보 코스프레를 했다는 게 한덕수와 박성재가 똑같은 대목인 겁니다. 막지를 못했지만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한덕수와 박성재가 똑같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왕창 중형이 선고됐으니까 박성재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박성재 첫 번째 재판은 이달 26일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박성재 휴대폰이 풀렸다고 하잖아요. 아이폰인 모양이죠. 한동훈은 못 풀었는데 박성재 거는 풀었대. 그리고 여기에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특히 검찰 내에서는 박성재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윤석열의 부하가 아니라 사실상 김건희의 부하이고 김건희와 그렇게 뻔질나게 연락을 한다더라. 김건희 역시 자신이 뭔가 검찰 쪽에 요구할 게 있으면 박성재한테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톡을 보낸다거나 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는 그런 정황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박성재 휴대전화에 다 나와 있었다는 거죠. 김건희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있죠. 김정숙 여사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박성재는 그걸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김건희의 꼬붕이다. 박성재는 김건희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서초동에서 꽤 심심치 않게 떠돌았다고 해요. 야, 이 얘기가 이번에 새롭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한덕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적어도 한덕수는 김건희하고 엮이진 않았는데 박성재는 내란 가담 플러스 김건희 꼬붕이라는 혐의가 같이 엮이게 된 겁니다. 얘도 이렇게 되면 가중이야. 처벌 가중이야. 제가 앞서서 오늘 말고 이 앞서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 이 내용인데요. 박성재는 김건희를 김안방이라고 불렀대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들과 정치적인 공동운명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거죠. 원래 윤석열하고 정치적 공동체는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가 김건희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내쫓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 박성재가 차지한 겁니다. 한동훈을 밀어내고 차지할 정도니까 오죽했겠어. 그죠? 네. 김건희는 검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이렇게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경로가 박성재잖아. 박성재가 이 일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박성재는 뭡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플러스 김건희와의 관련된 비리 요 두 개가 같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뭐 어찌 되기는? 가중이죠. 박성재 역시 한덕수에 준하는 무거운 형이 부형되지 않겠느냐, 선고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무튼 박성재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또는 언론에 대한 통폐합 뭐 이런 것들에 실행을 한 사람이죠. 가담이 아니라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덕수와 협의를 해요. 그리고 협의 끝에 직접 지시를 내리죠. 경찰과 소방에. 이게 이제 드러나 버렸습니다. 한덕수한테 중형이 선고된 것도 바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언론사 단전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계속해서 자기가 국무회의 연거는 내란 가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언론사 단전 단수 협의를 하냐고.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면 언론사 단전 단수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건 정상이잖아. 그런데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를 이상민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내란 가담인 거죠. 적극 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덕수에 적용된 이 논리는 그대로 이상민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 이상민은 불리한 것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단지 입만 가지고 뭘 했다면 이상민은 실행을 했단 말이야. 경찰을 동원했고 소방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국회를 막았다는 거는 사실상 한덕수가 묵인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상민 형이 상당히 무거워요. 김용현이 군대를 끌어들였다면 이상민은 경찰을 끌어들인 게 되잖아. 그러니까 김용현이 무기징역에 해당된다면 이상민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묵직한 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다 징역 20년 이상을 봅니다. 저는 이상민이 징역 25년 그리고 박성재는 징역 30년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건희 완전 구속님, 이상민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만. 그렇죠.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